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항소심 공방이 이번 주에 결론납니다. 연초부터 엔화 환율이 100엔당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대파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파동 조짐이 일고 있고 양식장에서는 수온 하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표 예매가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싼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항소심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판결이 납니다. 광주시는 법리적 쟁점이 변한 게 없는 만큼 항소심 판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법적 대응도 만만치가 않아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이순환도로 일구간에 대한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라는 광주시와 이에 불복해 2년 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맥쿼리. 지난달 양측을 상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2차례나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오는 9일에 2심 판결이 납니다. 행정심판과 1심에서 승소한 광주시는 2심 역시 승소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맥쿼리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건 협약 위반이라는 기존의 쟁점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검토를 해와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광주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시는 이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정상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55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2028년까지인 이순환도로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광주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돼 5천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쿼리 역시 10명 안팎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주시의 예상대로 낙관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연초부터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지역 무역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환율 하락으로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자부품과 광산업 위주의 이 지역 수출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남지 지역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환차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한 뒤 1월 중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경쟁 후보들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대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산지에서는 거래가 끊겼습니다.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해 겨울 대파 파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완만한 구릉지 밭에 겨울 대파가 푸릇푸릇하게 자라났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맘때면 푸른 줄기가 시들어지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남도에서는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충해까지 발생하지 않아 진도에서만 지난해보다 16%가량 늘어난 5만 톤이 생산될 전망이고 신안과 영광 지역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매 가격은 상품 1kg 가격이 최저 9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산지에서는 3.3제곱미터 한평 밭대기 거래 가격이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거래마저 뚝 끊겼습니다. 올해는 지금 5,000원서부터 7,000원 선까지 줘도 판다고 해도 상인들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매매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처럼 국내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 수입 물량도 6만 톤을 넘어서고 있어 대파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소비 촉진 운동하고 시장 격리가 검토돼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봄 같은 포근한 겨울 날씨에 남도 지역 대파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겨울 전남 연안 바다 수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달부터 도내 연안 수온이 섭씨 10도 이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양식 어류는 바닷물 온도가 떨어지면 질병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며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폭설과 동해 등으로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해 12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시는 선정성 전단지 원천 차단에 나선 결과 불법 전단 1000여 장을 수거하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6건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단지가 뿌려진 장소를 체증하고 통화 내역을 녹취해 해당 통신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했다며 차단된 번호는 외국인과 유령 회사 명의의 대포폰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단을 발견하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새벽에 술에 취해 있는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2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광주시 서구 은천로 부근에서 21살 송모 씨 등 남녀 2명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송 씨를 마구 폭행한 뒤 60여만 원 상당의 가방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볼 수 있다면 빅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광주시가 야구장 개장 이벤트로 이를 추진했었는데 일정상 문제로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달 하순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광주 새 야구장. 야구장 개장을 기념으로 광주시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리는 오는 3월 중하순쯤에 해외 유명 프로야구팀을 초청해서 기아와 친선 경기를 펼치는 메가 이벤트를 추진했었습니다. 대상은 광주의 자매도시가 연고지인 미국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일본 센다이시의 라쿠텐 팀이었습니다. 물밑 접촉 결과 세인트루이스 팀은 막대한 초청 비용에다 내년 미국 시즌 일정과 맞물려서 초청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대신 중국 광저우 프로야구팀과 접촉해 참가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라쿠텐 팀이 팀 내 훈련이나 경기 일정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개장 기념 국제 친선 경기는 백지화됐습니다. 한중일 야구 경기를 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측에서 시기가 맞지 않고 일정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대신 타이거즈 레전드 팀이나 연예인 야구단과의 친선 경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등 새 야구장에 걸맞는 대형 이벤트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올해 역대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올해 생산 목표로 추진 중인 62만 대 양산 체제를 바탕으로 차종별 생산 증대와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해 역대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 기아차 광주공장은 무제해 달성과 제조 원가 경쟁력 강화, 노사 상호 협력 등 올해 추진할 5대 경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기업들이 생산한 태양광 LED 조명 시제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3개 기업에서 생산한 태양광 LED 조명 시제품을 대상으로 조도와 조명 유지 기간 등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시제품 모두 가로등과 보안 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시제품을 광주 지역 공공시설물에 우선 적용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14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 2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전남 지역 80여 개 전통시장에 지원된 사업비는 2,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을 두고 빚어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원경찰 간의 갈등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양측의 논의도 최근에 무산되면서 사태 해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양측의 가장 큰 이견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철회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권에 동참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만공사가 지난해 9월 간부급 청원경찰 3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는데 이를 철회해달라는 근로자 측과 불가능하다는 항만공사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체불임금 일부 지급과 고소 고발 취하 등 의견 일치를 보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결국 이 징계 처리 문제가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핵심 사안인데 내부 결정을 쉽게 무효화할 수 없다는 공사 측과 노동부의 지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청원경찰 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도 그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결정난 사항이라서 저희들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제 기관이 있으니까 그 정부 구제 기관을 통해서 직위제나 정직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고 결정난 상황이거든요. 인사상 받을 불이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철회를 해주시는 것이. 양측의 논의가 이처럼 해를 넘기면서 관계자들의 검찰 조사와 민사소송 등 새로운 파장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항만공사의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 양측의 의견 조율이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전국 공무원 노조, 이른바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추진하고 있어 광주시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르면 오늘쯤 조합원 총회 공고를 내고 1월 중순쯤에 조합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 노조가 법외 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위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투표를 원칙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광주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창구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을 할 때 광주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시중은행의 500~600원에 비해 2배가량 비쌉니다. 영업시간 중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할 때 광주은행은 700원을 수수료를 물리는 데 비해서 시중은행은 보통 500원을 부과합니다. 설 연휴 기간 호남선 열차표 예매가 오는 9일과 10일 이루어집니다. 코레일은 올해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의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표 예매가 인터넷으로는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창구 예매는 다음 날인 10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열차표는 1인당 편도 6장씩 최대 12장까지 구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자동 발매기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1월 중에 연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2000cc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 원에 10%인 5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전라남도 인구의 연간 감소폭이 2,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라남도의 인구는 190만 7천여 명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 2,4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08년까지 해마다 많게는 4만 명에서 적게는 1만 명씩 대폭 줄어들다가 2009년 이후 수천 명대로 감소폭이 둔화됐으며 지난해 최저 감소폭대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 밤실마을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인권지기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 모여 워크숍을 갖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 동구 일대에 인권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마을을 돌며 인권 지도를 만드는 등 밤실마을이 어린이 청소년 인권마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희망 글귀 문안을 오늘부터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합니다. 희망 글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느끼게 해주거나 광주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문안으로 선정된 글귀는 공원과 지하철 역사 등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당선작 10편을 선정해 출품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FC가 올 시즌 1부 리그 진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팀 재건에 나섰습니다. 광주FC는 올 시즌 빠르고 강한 공격 축구를 위해 프로 10년차 베테랑 최성환 등 9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대여섯 명의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 조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주FC는 오는 3월 10일까지 국내외 전지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